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원 캘리포니아주 노드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 말고도 제가 지금까지 37편의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고용주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모든 노동법 조항이라든지 예라든지 칼럼 같은 것이 knewsla.com이나 스시뉴스la.com에 있으니까 요식업에 있지 않는 분들이라도 고용주이시면은 그런 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노동법 상식이나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종업원들한테 고용주가 주는 경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Written warning, written write-up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왜 경고문을 줘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경고문을 주는 어떤 양식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주가 어떤 규칙을 정했는데, 매뉴얼이라든지 핸드북, 그걸 위반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하고 일련의 순서에 의해서 종업원을 징계하는 어떤 점진적인 징계 방식이 작업 현장에서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 경고문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만 주는, 일을 잘못했을 때만 주는 게 경고문이 아니고, 직원들끼리 싸웠을 경우에도 경고문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가해자한테 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성희롱 가해자에게 주는 경고문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경고문을 제대로 갖추셔야지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그나마 방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 경고문을 작성하고 이걸 직원한테 주면은 그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해명을 하기 위해서 문서 경고문을 검토해달라고 시간을 달라는 경우, 그리고 아예 강경하게 문서 경고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문서 경고문을 앞에서 찢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을 나타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문서 경고문을 작성해가지고 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문서 경고문을 주고 그걸 받고 그 다음에 해고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니면은 고용주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습니다. 거기다 사인까지 하면 더 좋죠. 이래가지고 사인한 경고문 같은 경우는 원본은 고용주가 보관하고 복사본은 종업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 경고문을 작성하면 해당 직원이 반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문서 경고문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경고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흥분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만일 그 내용과 동의할 수 없다면은 그 경고문에 그 내용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경고문에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서명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고용주는 종업원의 서명란 위에 사인하면서 나는 이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지한다, 이 문장을 거기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거기에 사인해도 되고, 그리고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슈퍼바이저나 매니저가 시간 여유를 주고 경고문에 경고를 받은 종업원의 대답을 추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여유를 준다고 해서 종업원의 해명을 듣기 전에 해고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 해명이 그 경고문에 적은 다음에 해고하는 게 좋겠죠. 만일 종업원이 더 심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예를 들어서 폭력을 저지른다, 그러면 일단 문서 경고문을 줬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동료 직원이 아니라 다른 매니저나 HR 부서의 직원을 제3자 증인으로 미팅에 합류해서 그 사람에게 경고문을 줬다는 것을 확인하게 증인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고문에 종업원이 서명하기를 거부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증인이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하시는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뭐 HR 직원이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매니저를 증인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종업원이 그 평가서나 경고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그 내용을 종업원과 다시 검토하고 이 증명한 사실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CCTV에서 종업원이 돈을 훔친 게 있다면 그 CCTV 내용을 프린트아웃하거나 세이브 해가지고 경고문에 첨부를 해서 주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매니저는 이 외에도 종업원이 분노 때문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거부해도 종업원이 경고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서명해야 된다고 설명해 줘야 하고, 매니저도 이 종업원의 업무가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경고문에 서명합니다. 즉 단지 해고만을 위해서 경고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직원의 업무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이 경고문을 좀 더 고용주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고문, 문서로 된 경고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하실 때 하는 거 구독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